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유중환입니다. 오늘은 2022년 청소년 지도사 면접 시험 대비 2021년에 면접 현장에서 공유한 실제 면접 기출 문제만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청지사 구독자 81분께서 후배 청소년 지도사들을 위해서 기출 문제를 공유를 해 주셨으니까 여러분과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1번 분입니다. 청소년 지도사로서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수업 자격이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를 지원하게 된 계기나 역량을 준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청소년 복지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구독자 2번 분입니다. 첫 질문 후에 제게는 거의 질문이 없으시고 다른 분들께 추가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참여기구의 유형 한 가지가 떠오르지 않아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한 가지가 도무지 안 떠오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면접 마치고 나오는데 같이 들어가신 선생님께서 제가 대답을 너무 잘했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합니다. 청소년 과목 중 가장 인상이 깊었던 과목은 청소년의 특징적 사고 유형은 무엇인지 이런 질문을 해줬다고 하네요. 이분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 제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연령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복장은 완전한 정장으로 입어야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깔끔한 정장으로 입고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구독자 3번 분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대구 지역에서 응시하셨는데요. 청소년 복지시설을 나열하고 각 특성을 설명하세요. 그리고 유해 약물 이름을 나열하는 것도 또 질문을 해 주셨네요. 구독자 네 번째 분입니다. 면접관 세 분이 각각 질문 한 개씩 총 3개 하셨습니다. 청소년학을 공부한 전후에 자신은 마음가짐, 태도 등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라는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청소년 지도사로서의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취득 자격증 위주의 답변이 필요하다라고 본인 생각을 올려주셨습니다. 촉법소년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네요. 자, 참고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구독자 5번째 분입니다. 선생님 강의 덕분에 면접 잘 끝났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문제는 청소년 관련 법이랑 제일 처음 만든 법과 마지막에 만든 법. 청소년 법이 뭐 제가 6가지 외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중에서 제일 처음 만들어진 법,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만든 법을 답변하라 이런 질문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구독자 6번째 분입니다. 대전 분인데요. 식사 시간에 돌아다니는 아이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자, 이런 질문을 또 했다라고 합니다. 개인 의견을 좀 올려주셨는데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정확도가 떨어지더라도 성의 있는 말과 밝은 태도, 깔끔한 복장, 다른 면접자를 경청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구독자 7번 분 똑같이 대구에서 면접을 보셨는데요. 청소년 지도사가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와 비전에 대해서 말해보라는 얘기가 있었고, 우범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에 대해서 질문을 또 하셨네요. 자, 다문화 가정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라는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자, 구독자 8번 분입니다. 지도사로서 협업을 해야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지 이런 질문을 해 주셨네요. 설명을 길게 하면 오히려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핵심만 간결하게 설명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강의 중에 설명을 드렸지만 문제 하나에 10초 이상의 답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질문 중에 임파워먼트 모델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었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청소년 활동 3가지, 수련 활동, 교류 활동, 문화 활동, 요건 같은데 한번 여러분들 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9번 분이 질문을 받으신 내용을 꽤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이게 몇 개예요? 55개를 올려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기존에 같이 공부하는 학생분들이 서로 문제를 공유하기 위해서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고 이 중에서 특이할 만한 거 삐아제 인지 이론 4번째 단계를 설명하세요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청소년 신고제의 역사에 대해서도 또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동반자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다고 하니까 열심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희망센터 그리고 팬덤 문화에 대해서도 물어봤네요. 유해 매체의 나이의 기준과 내용에 대해서도 물어보셨고 산행을 하다가 길을 잃었을 때의 대처법 그리고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제의 도입 배경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구독자 10번 분입니다. 은어 사용에 대한 본인 생각을 대답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에 대해서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질문이 그거네요.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거냐라는 이런 질문일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개인이 답변을 한 걸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자, 구독자 11번 분입니다. 팬덤 문화, 청취자의 비전, 개인적인 경험. 네, 구독자 12번 분입니다. 청소년 지도사로서의 직업 윤리를 질문 받으셨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자유학기제를 설명하고 자유학기제에 포함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라고 하셨네요. 구독자 13번 분입니다. 교사와 청지사의 차이, 청소년 유해 매체, 5대 국립중앙 청소년 수련원이 아니라 5대 국립수련원이 되겠지요. 5대 국립수련원을 말해보세요 라는 이런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쉼터란 종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이렇게 3명에게 나누어서 물어봤고 질문에 답변을 못하면 집중해서 그 사람에게 몇 번 더 질문을 바꿔가며 감독관들이 묻더라고요. 여기 강의를 꾸준히 들은 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네요. 자, 구독자 14번 분입니다. 청소년 지도사의 직업적 특성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그다음에 청소년 지도사의 윤리, 자, 그리고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제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뭔지를 물어봤네요. 그 다음에 청소년증에 대해서도 또 설명하라고 얘기하고 있었고 청소년의 주요 정책, 이거는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을 암기하면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구독자 15번 뿌궁분입니다. 청소년 지도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네요. 제안하고 싶은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청소년 지도사의 역량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셨네요. 신고제 대상에 대해서 질문을 꽤 많이 하셨습니다. 자, 구독자 16번 분입니다. 자유학기제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를 또 질문을 했네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건지 또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관장님의 예상 문제 덕분에 무난히 합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구독자 17번 분입니다. 청소년 지도사가 되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청소년 지도사가 되면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지라는 그런 또 질문이 있었습니다. 17번 분입니다. 자, 이분도 대구에서 시험을 보셨는데요. 청소년 지도사가 되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질문을 받으셨네요.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사가 되면 어떤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은지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잘 따라오지 않는 청소년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또 질문을 받으셨네요. 구독자 18번입니다. 너무 떨려서 말이 꼬이고 어버버하고 중간중간 말하다가 멈추기도 하고 이상한 소리도 많이 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래도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영상 계속 틀어놓고 들었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구독자 19번 서울 지역에서 면접 보셨다고 하네요. 청소년 지도사에게 청소년이란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지에 대해서 또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네요. 안전에 관련된 부분인데 산행활동 시에 다친 청소년이 있었다면 어떻게 대처할 건가요? 구독자 20번 분입니다. 관장님 많은 도움과 용기를 주신 덕분에 시험에 자신감 있게 무사히 보고 왔습니다. 댓글 남겨리다가 글이 지워진 것 같아 다시 올립니다. 저는 4인 1조로 면접이 진행되었고 먼저 시험장에 들어가면 전체 대기실 4층에서 기다리다가 면접 대기실 2층에서 기다리고 그리고 안내에 따라서 면접실 1층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면접이 진행되었습니다. 면접실에 들어가는데 심사위원분들이 긴장이 많이 되실 텐데 편하게 긴장을 풀고 하라고 해주셔서 대체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접이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후한 면접관을 만나신 것 같습니다. 3D 프린팅 활동 프로그램은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 기준에 어디에 해당하는가라는 또 이런 질문을 받으셨네요. 어려운 질문 받으셨네요. 그 기준은 어떠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가? 또 꼬리 질문으로 이 활동을 특별 기준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 받으셨네요. 내가 관심 있는 청소년 정책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라는 또 질문도 받으셨습니다. 자, 청소년기의 특징 2가지, 답까지 이렇게 또 적어주셨네요. 청소년 자격검정 전공 과목이 총 몇 개인가요? 2급 8과목, 3급 7과목인데 자,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또 이런 질문을 했네요.
자, 청소년 지도사가 되려는 이유 일반적인 질문 해 주셨네요. 구독자 21번 분입니다. 자,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 여기 특화 시설 나와요. 청소년 수련관과 특화 시설의 차이점에 대해서 또 답하라는 질문이 있었네요. 복지 시설 어떤 법에 의해서 관리되는가라는 또 질문이 있었고요. 복지 시설이 또 어떤 시설이 있는지 묻는 질문도 꽤 있었어요. 청소년 쉼터는 어떤 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가? 예. 어쨌든 면접에 합격했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네요. 구독자 22번 분입니다. 청지사 지원 동기를 또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고요. 수련관과 수련회의 차이점, 청소년 지도사의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독자 23번 분입니다. 서울에서 보신 분인데요. 청소년 자기도적 포상지 물어봤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청소년 지도 방향. 자, 이 질문이 굉장히 자주 나오네요. 청소년 지도사의 역할은 무엇이며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또 질문이 있었는데요. 청소년 지도사의 윤리. 청소년 지도사의 윤리 문제도 꽤 자주 나오네요. 여러분들 청소년 지도사의 윤리 반드시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구독자 24번입니다. 우리 사회에 청소년 지도사가 필요한 이유, 본인의 생각을 조금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청소년 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 지도사의 역량도 나왔네요. 청소년 지도와 상담과 복지의 차이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라는 이야기도 있었네요. 구독자 25번 분입니다. 서울입니다. 자, 범 4개를 설명하세요. 지도사와 교사와 사회복지사의 차이. 청소년 지도사가 되기 위해 어떠한 노력하셨나라는 그런 얘기가 있네요. 구독자 26번 분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면접 잘 보고 왔습니다. 제가 받았던 질문도 공유하겠습니다. 평소에 얘기도 잘하는데 굉장히 많이 떨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여가부 장관이 된다면 시행하고 싶은 정책을 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촉법소년이 무엇인지 설명하라는 얘기도 있네요. 청소년학을 공부했는데 공부하기 전과 공부한 이후 인지적 측면에서 내가 변화한 지점은 어떤 건지를 또 설명하라는 질문이 있었네요. 청소년 복지 지원 시설의 종류 또 질문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지를 설명하고 참가 대상 청소년의 나이를 설명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구독자 27번 분입니다. 부산에서 시험 보셨다고 하는데요. 경직된 분위기였다라고 합니다. 4명씩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청소년 지도사의 지역사회 내에서의 역할을 한번 설명해 보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청소년 지도사의 비전에 대해서도 또 질문하는 게 꽤 자주 나오네요. 청소년 지도사의 직업 윤리, 청소년 지도사의 직업적인 특성을 알아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인증제의 개념과 세부 유형, 신고제의 개념과 세부 유형, 그 다음에 촉법소년, 우보험소년, 범죄소년, 청소년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개념과 세부 프로그램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유학기제와 청소년 활동을 묶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자, 청소년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 라는 질문이 있었네요. 프로그램 진행 중 지도사의 욕구와 청소년의 욕구가 상충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또 질문이 있었습니다. 구독자 28번 분입니다. 대구에서 보셨는데요. 9시부터 면접 시작이었는데 8시 40분경 폰을 모두 끄도록 했어요. 혹 종이 자료 없이 폰으로만 자료 보시는 분들 선생님께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좋은 팁을 주셨습니다. 청소년 지도로서 본인이 가지는 비전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구독자 29번입니다. 서울에서 보셨는데요. 청소년 지도사가 되면 팀원들이랑 일을 해야 하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답해라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또 나왔고요. 청소년 관련법에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해보고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나왔네요. 청소년 지도사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라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구독자 30번 분입니다. 자, 어디서부터 얼마만큼 준비할지 막막하며 혼자 끙끙거리다가 시험 2일 전에 관장님 동영상을 우연히 접하고 구세주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33분짜리 막판 총정리 현상 무한반복하며 초집중 공부하고 틈틈이 다른 주제별 영상도 살펴보며 전체적인 뼈대를 살을 붙여가니 이제 청소년 지도사라는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시험에 당락을 떠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자, 구독자 31번 분입니다. 촉법소년 야외 프로그램의 일정이 있는데 밖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졸고 있는 청소년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청소년 보호 시청 시간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학업 중단 숙려제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청소년 참여위원회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청소년 수련원의 청소년 지도사 배치 기준을 설명해 보세요. 이번에 배치 기준을 설명하라는 문제가 꽤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32번 분입니다. 청소년 지도사의 윤리, 사회적인 역할, 자기 성취 포상제, 수련활동 인증제도, 그 다음에 청소년 어울림마당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분도 있었네요. 청소년 육성이란 말에 대한 뜻도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청소년 참여기구, 청소년에 대해서 윤리적 리더십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거 한번 말해보세요 라는 이런 또 질문도 있었다고 합니다. 구독자 33번 분입니다. 학교폭력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학교폭력의 4가지를 이야기해보세요 라는 이런 또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청소년 정책 중 참여 및 권리 증진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중점 과제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야,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에 큰 뼈대는 암기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증, 청소년 성취 포상제, 그 다음에 지도자와 지도사의 차이에 질문하셨다고 합니다. 구독자 34번 분입니다. 사회복지사 학교 청소년 지도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셨네요. 청소년 활동 인증, 청소년 수련, 네,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구독자 35번입니다. 대전에서 시험 보셨다고 하는데요. 청소년의 4대 권리를 물으셨다고 하네요. 청소년이 생각하는 지도사의 역량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해보세요 라고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구독자 36번 분입니다. 청소년 동반자가 뭔지를 또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자,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에 취직했을 때 청소년들의 어떤 역량을 개발해 줄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구독자 37번 분입니다. 청소년학을 공부하기 전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청소년 참여기구, 청소년 정책에 어떤 내용을 넣고 싶은가 라는 또 질문을 받으셨고, 프로그램 개발 순서를 말씀해 보세요. 첫 번째와 끝 단계가 왜 필요한가요? 라는 또 질문을 하셨다고 하고, 셧다운제 시간을 물어보셨다고 하는데, 셧다운제는 폐지가 되었는데 이거를 질문을 하셨다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구독자 38번입니다. 자, 청소년 역량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유소스테를 질문을 하셨네요. 청소년 창의성에 대해서 말씀해 보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또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구독자 39번 분입니다. 대구에서 면접을 보셨다고 하는데, 청소년 헌장의 개정일, 야, 이거 1990년하고 1998년인데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를 또 질문을 받으셨네요. 그다음에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 건가? 아, 그리고 청소년 활동진흥원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또 질문을 받으셨다고 하네요. 쉽지 않은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구독자 40번 분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진행에서 인종, 연령, 성별에 따른 차별이 필요한지라는 또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이란, 자, 이런 내용 받으셨고, 나머지는 뭐 기존에 많이 나왔던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구독자 41번 분입니다. 오늘 면접을 마쳤습니다. 중요한 결론은 마음으로 청지사 되기 유중원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신 내용만 잘 공부하면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제를 듣는 순간 갑자기 메모리 기능이 중단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시험을 잘 못 보셨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은 청지사로서 갖춰야 될 전문 지식이 무엇인가? 수련관과 수련원, 배치 인원을 얘기했군요. 그 다음에 250명 증가할 때 청지사는 몇 명을 배치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또 질문을 해주셨네요. 자, 청지사의 사회적 인지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라는 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청지사가 되려면 자신의 어떤 장점을 살려서 일하고 싶은가라는 또 질문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팁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건 꼭 읽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질문을 해도 일단 당황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약간의 힌트만 있어도 더듬거리지 말고 자신 있게 답변하자. 약간 애매하게 답변하는 부분에서는 다시 답해보라는 기회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때에도 당황하지 말고 또박또박 답변하기. 세 번째로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좋을 듯 합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셨네요. 네 번째로는요. 질문에 맞는 답변을 즉시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지사 배치 인원을 물어봤는데 수련관과 수련의 차이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배치 인원만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5번입니다. 제대로 답변을 못한 듯해서 많이 속상합니다. 그래도 일단 맞췄으니까 기분 풀고 가요. 자, 어쨌든 요거는 개인 이야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구독자 42번 분입니다. 인천에서 시험 보신 분인데요. 청소년 지도사가 되어서 어떤 기관에서 일을 하고 싶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의 청소년 정책을 제안해 주세요.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을 물어보셨네요. 자, 그 다음에 공부 전후에 달라진 점 질문하셨다고 하네요. 구독자 43번 분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청소년 지도사의 자질에 대해서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얘기 있었고요. 청소년 시설이나 청소년 단체에 대한 문제점이나 보완점을 말씀해 주세요라는 또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방과후 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아동복지센터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해보세요라는 시험이 나왔다고 합니다. 구독자 44번 분입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지도사로서 개입할 수 있는 방법, 청소년 영역 중 가장 관심 있는 영역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고 나머지 내용은 또 기존에 있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유형과 기준, 이거 굉장히 이번에 자주 나왔고요. 다문화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국제청소년 성취 포상제, 그 다음에 세대 간의 갈등을 풀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청소년 감을 공부하면서 전후 달라진 점, 이런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구독자 46번 분입니다. 청소년 쉼터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셨네요. 청소년 자격증 따서 뭘 할 건지라는 그런 또 질문을 또 하셨다고 합니다. 구독자 47번 분입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사전 신고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셨네요. 그다음에 졸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청소년 지도사 배치 인원, 국립청소년 수련원 5군데를 물어보는 질문을 또 하셨네요. 촉법소년 또 질문하셨고요. 바람직하지 못한 청소년 지도사의 모습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하라고 구독자 48번 분이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시설 운영자가 된다면 추가할 시설을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구독자 49번 분입니다. 대구에서 보신 분인데요. 청소년 지도사의 역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청소년 참여기구, 그 다음에 복지시설, 수련기간 아주 기본적인 거. 그리고 청소년 단체에 대해서, 단체 이거 영상이 별도로 있는데 단체에 대해서 뭐가 있는지 좀 물어보는 그런 질문 같았습니다. 자, 재미난 내용이 있네요. 마지막까지 유중원 관장님의 영상을 보시는 수험생분들도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진짜 반가웠답니다. 라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구독자 50번 분입니다. 왜 청소년 지도사가 되려고 하는지, 청소년의 특징, 안전 위험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자, 구독자 51번 부산분입니다. 촉법소년, 사회복지 시설, 지도학 공부하기 전후에 인식 변화,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또 나왔네요. 안전망, 청소년 참여기구, 교사와 사회복지사의 차이, 자기 도전 성취 포상제, 자, 청소년 관련법 6가지 또 질문을 하셨네요. 구독자 52번. 자, 여기선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올려주셨어요. 공통기준, 개별기준, 특별기준, 위험활동도가 높은 활동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리고 학교 단체역 숙박형 이런 기준 등이 있는데 이 기준도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독자 53번 분이고요. 서울에서 보셨다고 하는데 청소년 지도사가 생각하는 협업이 무엇이냐?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답변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구독자 54번 서울 자해영동에서 보셨습니다. 4차 산업혁명 청소년 동반자의 자격은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으셨네요. 자,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사가 되어서 수련시설에 취업을 하여 근무하던 중에서 더 높은 연봉의 다른 직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야, 어려운 질문이네요. 자, 메타버스를 우리말로 바꾸면 무슨 뜻인가요? 라는 질문도 해주셨네요. 제가 메타버스에 대한 설명을 하는 별도의 영상도 하나 찍어서 올려놨으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관장님이 올려주신 강의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 열심히 외우면서 준비했는데 이번 면접 준비하면서 그동안 배운 내용 정리가 되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구독자 55번 분입니다. 청소년 지도사가 갖춰야 할 자질,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어떠한 것이 있는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지도사의 역할. 구독자 56번 분입니다. 청지사 8과목 중 기억 남는 과목. 여러 번 질문해 주셨네요. 청소년 쉼터, 그다음에 참여기구와 제안하고 싶은 정책, 프로이드 이론의 단계와 청소년기를 설명하세요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구독자 57번 분입니다. 자, 어디서 일하고 싶은가라는 얘기가 있었고, 유해 장소 2곳을 말해 보세요. 그리고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설명하라는 내용이 있었네요. 5월은 청소년의 달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해 무엇을 하실 건가요? 자,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이 무엇인가? 라는 또 질문이 있었고요. 자, 구독자 58번 서울에서 보셨습니다. 자,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지도사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청소년 지도사의 역량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있네요. 구독자 59번 분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그 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자, 특별한 질문. 청소년 지도사로 근무하게 되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구독자 60번 분입니다. 청소년 활동을 말하고 설명하세요. 활동을 방해하는 청소년, 규칙을 지키지 않는 청소년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라는 또 질문이 있네요. 현 청소년 수련시설에 바라는 점을 말해보세요. 방과 후 아카데미 지도사 윤리 덕목을 물어보는 질문을 받으셨네요. 청소년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게 지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수련관과 수련에 근무하는 지도사는 몇 명? 자, 급수는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자, 이런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구독자 61번 분 휘경동에서 면접을 보셨는데요. 청소년 지도사가 되려는 이유, 안전요원이 위험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런 질문도 받으셨네요. 구독자 62번이에요.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은지, 이수 과목, 과목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네요. 청소년 성취 포상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청소년 보호법의 목적을 또 질문을 해 주셨네요. 청소년 참여기구에서 활동하게 된다면 청소년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라는 또 질문이 있었습니다. 구독자 63번 분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그러니까 동반자 상담사, 그러니까 청소년 동반자가 상담사인데요. 자격과 역량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 참여기구,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청소년들 다른 업종의 높은 연봉, 다른 이직을 요청을 하는 스카우트 제의에 대한 질문이 이번에 아주 주요 이슈 질문이기도 하네요. 자, 인파워먼트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네요. 그리고 본인이 청소년들로서 가지고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 또 질문을 하셨고요. 청소년들로서 일할 때 청소년의 어떤 역량을 키울 것인지를 또 설명을 하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구독자 64번 부산에서 시험 보신 분입니다. 청소년 지도사로서 나의 강점, 안전망, 소년법, 청소년 지도사의 자질 또 이런 걸 물어보셨네요. 자, 구독자 65번 분입니다. UN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해서 와우 이거 질문하셨네요. 청소년 복지시설 4가지에 대해서 이거는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이슈와 문제점, 그리고 어떤 지도사가 어떤 비전, 어떤 장점, 뭐 이런 질문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활동과 복지와 상담을 비교 설명하라는 질문을 받으셨네요. 구독자 66번 어떤 지도사가 되고 싶은지, 어떻게 지도하고 도와줄 건지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구독자 67번입니다. 산행활동 중에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청소년 지도사가 가져야 될 전문 지식과 기술은 무엇인지, 인증제도의 도입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얘기를 했고, 20명 내외를 데리고 활동 중에 한 명이 호흡곤란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자유학기제, 청소년 지도사 윤리동목도 나왔네요. 68번 구독자분입니다. 작년에 면접 합격하였으나 서류가 잘못되어 취소된 후
오늘 다시 봤습니다. 자, 이거 서류 굉장히 중요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올해는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것이 나와서 거의 대답을 못해서 속상한데요. 특히 다시 재시험 보는 경우는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어쨌든 처음 시험 공부를 하는 것처럼 꾸준하게 공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지도사의 자질, 수련원 수련관 문화의 집 배치할 지도자 수, 유해 매체의 나이 기준 이런 것도 꼭 암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독자 96번 분입니다. 자, 이거는요. 이분은 질문 리스트를 쭉 적어 주셨어요. 자, 천천히 제가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멈춰가면서 지금 앞에서 설명되었던 질문들 있잖아요. 그런 질문들을 일일이 다 종합해서 적으셔 가지고 이렇게 올려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천히 제가 지금 넘기고 있는데 요 내용들 자 요것만 이렇게 종합해 보셔도 2021 년도에 시험 본 기출 문제는 전부 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구독자 70번 분입니다. 휘경동에서 시험 보셨는데요. 은어 줄임말 사용에 대한 본인 생각을 이야기해 보라는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제6자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방법에 대해서 또 물어보셨다고 하네요. 자, 청소년 활동에 대해서 한 질문, 지역 연계, 그다음에 지도사의 자질, 참여 기구 이런 질문 해주셨고, 문화 활동의 4가지 영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동아리, 봉사, 문화, 예술이라고 심사위원분이 말씀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자, 구독자 71번 분, 학교 밖 청소년 팬덤 문화, 청소년 희망센터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 주셨다고 하네요. 구독자 72번 18세 선거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선거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잠깐 말씀드리자면 자,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해서 지금 바뀐 법률에 대해서 질문을 조금 하실 것 같아요. 선거권은 18세 이상인데 자, 피선거권이 대통령이 40세고요. 예전에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25세 이상이었는데요. 다시 18세 이상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거권 18세, 피선거권은 40세와 18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당 가입 연령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16세가 되겠습니다. 참고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구독자 73번 분입니다. 부산에서 시험 보셨는데요. 지도사의 자질, 그다음에 18세 선거권 또 여기서 질문을 해 주셨네요. 자, 그다음에 구독자 74번 분입니다. 청소년 은어 줄임말 사용 지도, 청소년 활동, 그다음에 제6자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 비전하고 기간을 물어보셨다고 하네요. 구독자 75번 촉법소년, 우범소년, 청소년위원회 종류, 숙박이동, 일반형 뭐 이런 거 또 물어보셨네요. 자, 구독자 76번 삐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을 또 질문을 하셨네요. 그다음에 청소년 지도사의 역량, 자질, 수련 활동 인증제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해주셨다고 하네요. 청소년기의 특징 중에서 자기중심성, 개인 우화, 상상성, 청중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네요. 구독자 77번 대구에서 시험 보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라는 또 질문을 해줬고 4차 산업혁명, 19세 미만에 해당되는 법을 다 이야기해보라고 하셨어요. 이야,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법에 법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청소년 관련된 법 집약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활동진흥원에 대한 또 질문도 있었습니다. 구독자 78번 분입니다. 청소년 고유 활동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요거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 79번 분입니다. 청소년 지도사의 자질, 청소년 지도사의 역량, 청소년 지도사 앞으로 하고 싶은 프로그램, 청소년 헌장? 헌맹이 아니고 헌장입니다. 청소년 헌장이 2번 개정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고 합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 이거 갖고 그 다음에 10년 뒤 청소년 지도사의 나의 모습 이렇게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라는 또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구독자 80번 분입니다. 지도사가 되려는 목적, 교사와 청소년 지도사의 공통점과 차이점, 방과후 아카데미가 무언지 또 설명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하라고 했고 청소년 유해 무해체물에 대해 종류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구독자 81번 마지막 분인데요. 대체 자유학기제와 청소년 활동의 연계 방향을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요? 라고 얘기하면서 너무 어려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년엔 더 잘 보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청소년 지도사 면접 대비
면접 현장에서 공유한 2021년 실제 면접장 기출 문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제가 문제를 설명드리면서 어느 정도 '아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라는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면접 전날 봐야 될 영상을 토대로 중심으로 봐 주시고 그 이후에 실제 세부적인 문제들을 문장 하나의 문제당 영상 하나씩 만들어 놓은 자료들이 있는데 그것을 참고해 보시면 여러분들 면접 시험 보는데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